안녕하세요, 복루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 내용을 복귀해보고 비트코인 30분 차트로 차트 분석,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복리의 생각과 관점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다, 이것도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복리가 이렇게 적어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직관적으로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애매하게, 절대 애매하게 말하지 않아요. 모르면 모른다, 안다면 안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아니면은 진짜 방향성을 모르겠다,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숫자적으로 말씀드렸죠. 현재 복리는 하방 관점을 70에서 80%, 상방은 20에서 30%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하방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7, 80% 내려간다고 보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무조건이다, 뭐 100%다, 이런 거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가능성이 높은 곳에 베팅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하방을 외쳤고 숏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다, 숏을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뭔데? 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항을 뚫고 재차 안으로 재진입을 하는 것만큼, 안으로 재차 들어오는 것만큼 최악은 없다. 왜? 이게 고 페이크 무빙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보면은 정말로 힘들게 뚫었습니다. 보시면 한번 여기서 저항 맞고 두 번, 저항 맞고 세게 떨어졌죠? 세 번, 또 여기서 저항 맞고 네 번째입니다. 그죠? 그래서 4-5 법칙에 의해서 다섯 번째 뚫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어코 몇 번째? 다섯 번째 뚫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저항 맞고 떨어졌고, 두 번째 저항 맞고 떨어졌고, 세 번째 저항 맞고 떨어졌고, 네 번째 저항 맞고 떨어졌는데 4-5 법칙에서 정확하게 다섯 번째 뚫었다 이거죠. 다섯 번째 상방으로 뚫었다, 저항을. 이 강력한 저항을 다섯 번이나 두드려서 강력한 저항을 뚫고 상방으로 크게 올라가나 했더니 재차 이 저항 라인 안으로 재차 재진입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만큼 최악은 없다. 왜? 힘겹게 다섯 번이나 시도한 끝에 저항을 뚫었는데 그 저항 뚫고 나서 유지를 못하고 재차 저항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만큼 최악은 없다 이거죠. 왜? 뚫은 게, 상방으로 저항을 뚫은 게 페이크 무빙, 한마디로 거짓된 움직임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방을 저는 보고 있다, 하방을 외쳤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저항을 다섯 번 만에 뚫었고, 그리고 베어 플래그 패턴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어 플래그 패턴이 두 번 만에 뚫려요. 두 번 만에. 그 말은 뭐냐? 여기서 또 여기까지 크게 떨어졌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떨어지는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됐잖아요. 왜? 베어 플래그 패턴이 보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깃대만큼 채널링으로 떨어지고 채널링으로 올라갔다가 또 채널링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 C로 떨어지는 베어 플래그 패턴이 포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베어 플래그 패턴 보면은 제가 이것도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하면서, 기술적인 분석을 하면서 경험으로 얻은 건데, 베어 플래그 패턴이 거의 세 번 만에 뚫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뚫려요. 이게 베어 플래그 패턴의 특징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크게 봤을 때 첫 번째 지지 라인 나왔죠. 두 번째 지지 라인 나왔죠. 세 번째 만에 뚫려요. 이게 베어 플래그 패턴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베어 플래그 패턴이 이런 식으로 채널링으로 올라왔다가 떨어지죠. 근데 지지 라인은 저항이든 네 번 또는 다섯 번 두드려야 뚫리는데, 여기서도 웃긴 게 뭐냐면은 어때요? 첫 번째, 두 번째 지지해주고 세 번째 때 바로 뚫리죠. 그럼 또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이때는 아니다. 이때는 베어 플래그 패턴의 얘기가 조금 애매한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만에 뚫린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베어 플래그 패턴이 어느 정도 확신이 든 게 어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뚫렸습니다.
그래서 베어 플래그 패턴이 적용이 되려면은 저항을 지지 라인을 어때요? 한 3번 만에 그냥 뚫고 쏟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도 베어 플래그 패턴이 어때요? 한 번, 두 번, 3번 만에 뚫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위에 가서 보면 이거를 한 4시간으로 끌어다 써서 보면은 이때도 보면은 베어 플래그 패턴이 또 나오는 게 어때요? 첫 번째 지지, 두 번째 지지, 세 번째 때 뚫었죠? 그래서 베어 플래그 패턴의 특징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만에 뚫려요. 세 번째 만에. 세 번째 만에 뚫린다. 그죠? 그리고 이거 지우고 여기서도 베어 플래그 패턴이 보이죠? 여기서부터 베어 플래그 패턴이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한 번, 두 번 하고 크게 봤을 때 세 번째 때 뚫렸죠? 그래서 베어 플래그 패턴이 거의 봤을 때 한 세 번째 만에 뚫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베어 플래그 패턴이 적용이 되나? 얼추. 여기서도 그쵸.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하고 세 번째 뚫렸죠. 세 번째 여기서부터 거의 이건 뭐 뚫렸다고 봐야죠. 말아주긴 했는데 하방으로 뚫린 게 뚫렸으니까 하방으로 7% 뚫렸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째 만에 뚫렸다. 이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차트를 보다 보니까는 반복되는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패턴에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째 만에 뚫렸고, 그죠? 원래 이렇게 쉽게 뚫릴 곳이 아닌데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째 만에 뚫렸고,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여기 또 세 번째 만에 뚫렸고, 그죠? 그리고 또 지금 가서 보면은 작은 봉으로 봤을 때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만에 뚫렸고, 이게 계속적으로 관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도 기술적인 분석을 어느 정도 계속 하다 보면은 저번엔 그랬는데 이번에도 똑같네.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반복이 되네. 그러면 이게 하나의 경험이 되고 데이터가 되고 패턴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써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고 경험하고 느낀 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베어 플래그 패턴이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만에 강력하게 쏟으면 이거 베어 플래그 패턴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은 오케이, 복리야, 이번에는 너가 맞췄어. 잘했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해지 좀 하겠습니다. 어제 복리는 하방으로 하락할 거다. 70%, 80% 받고요. 결국에는 하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맞췄어요. 그죠? 방향성 맞췄다. 복리가 옳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페닉스는 항상 언제 페닉셀이 나와야 바닥에 출현한다. 그래서 저는 53K까지 내려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지금 당장 53K 간다 이 말이 아니라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하락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59K는 바닥이 아니고 최소 53K를 넘어서 저는 한 앞자리 4자 보러 가야 된다. 40K 보러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가 금리 인상 악재 그리고 MSTR 악재 이렇게 좀 보인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59K에서 이미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그 근거를 댓글로 친절하게 어느 정도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좀 적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영상으로 남깁니다. 비트코인 바닥이 59K 더 나왔다면은 댓글로 제발 무지한 저를 좀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30분 차트. 그래, 복리야, 어제 네가 맞춘 거 인정하겠어.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라고 했을 때 차트 분석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 30분 차트로 기술적 분석 가볼게요. 그래서 저는 또 여기서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채널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 채널로 움직이다가 채널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얼추 파동이 다 끝났다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파동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기는 뭐 임펄스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1, 2, 3 그리고 4, 5파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5파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디? 여기서 5파가 마무리가 된 게 아니냐. 그래서 65K 65,600에서 62,100 여기서 이런 식으로 1, 2, 3, 4, 5로 한 파동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적어놨잖아요. 기준점을 65K 여기가 고점이 되려면은 65K 올라왔던 이 시작점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어디 63,270 이 파동에 시작점 위에서 매물대가 만들어지는지 아래에서 매물대가 만들어지는지 봐라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래에서 매물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여기 62K에서부터 결론적으로는 65K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62K 이 시작점도 뚫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볼게요. 어제 63,270 위에서 63,270 위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지 아니면 아래에서 형성이 되는지라고 봤는데 밑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됐으니까는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63,270 밑으로 하회했네 가격이. 그러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구나. 심지어 더 크게 봤을 때 어디까지 하회를 해버렸다. 여기 62,353 밑으로도 비트코인 가격이 하회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62K에서 65K까지 어느 정도 파동이 한 파동이 끝났다라고 봐야겠죠. 65K에서 고점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65K에서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하락으로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올라올 거냐라고 봤을 때 피보나치 비율로 재보면 심플하죠. 얘가 보통 이렇게 최고점과 최저점을 재보면 어디까지 올라오냐 382 0.5 0.618까지 올라오거든요. 근데 힘이 강하면은 0.618 0.5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어디까지 올라오냐 한 382 부근에서 저항을 맞더라고요. 여기 382 부근에서 저항을 맞았던 적이 많다. 여기 382 부근에서 저항을 맞았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382 부근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저항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 어떤 가능성이 있냐? 얘가 여기서부터 65K에서부터 62K까지 내려온 게 결론적으로는 한 파동 A 파동 나온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 하락의 큰 하락에 대한 반등이 0.382까지 나오냐? 아니면 0.5까지 올라오냐? 아니면 진짜 많이 올라와서 0.618까지 올라오고 나서 그리고 또 크게 하방으로 떨어지냐 이런 식으로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65K에서 내려온 게 이렇게 한 파동 A 파동으로 내려와서 A, B, C로 떨어지든 아니면은 크게 봤을 때 뭐 1, 2, 3, 4 뭐 임펄스로 떨어지든 크게 봤을 때는 어쨌든 A 그 다음에 반등 B 그리고 C로 재차 한번 크게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5K에서 내려오는 이 하락이 59K를 깨고 크게 대폭락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흐름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59K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근데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 뭐냐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게 한 파동이 맞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 재는 거예요. 여기서 또 반등이 여기까지 나왔다. 그러면은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을 재서 여기까지 떨어진 게 A 그리고 B 하면은 얼추 바닥 구간이 나옵니다. 최소 1대1에서 1.618 여기까지는 하락을 해야 돼 라고 얼추 나온다고요. 방향성이 여기까지는 여기에서 바닥이 이 구간에서 바닥이 형성이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추세 기반 피보나치를 알 수 있으면 매우 좋다고 말씀드린 게 A파와 B파 아니면 1파와 2파 이 정도만 알아도 다음 파동의 크기를 얼추 알 수 있다 이거죠. 얼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반등이 지금 이 하락에 대한 65K에서 62K까지 떨어진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겠다. 근데 그것도 얼추 알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재봤을 때 대략 382, 0.5, 0.618 이 셋 중에
아마 걸리고 재차 하방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본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비율이 한 0.382까지 올라왔다 치면은 59에서 57K까지 하락할 거고, 근데 이게 조금 더 올라와가지고 0.5까지 올라오네. 그러면은 바닥이 60K에서 한 57K까지 이렇게 잡히고, 그리고 진짜 반등을 많이 해줘가지고 0.618까지 올라와, 세게 올라와. 그러면은 한 60K에서 58K 정도 바닥이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어디서 일단은 이 반등이, 이 하락에 대한 이 반등이 어디서 마무리가 됐지, 이거부터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은 알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일단 한파동이 다 나온 것 같다. 한파동이 다 나온 것 같다. 한파동이 다 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로 이런 식으로 이 채널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파동이 일단 나온 건 맞고, 한파동이 이렇게 나온 건 맞고, 그리고 나서 반등 후에 그리고 재차 어느 정도 크게 재차 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큰 그림을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경로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경로만 말씀드린다. 왜? 저는 이렇게 여러 유튜버들 그 방향성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진 않아요. 뭐 이렇게 뭐 움직이면은 올라간다, 그죠? 이렇게 움직이면 뭐 내려간다, 아니면은 뭐 지지해주면은 지지해주면 올라간다, 아니면은 뚫리면 뭐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50대 50인데 그냥 방향성을 다 열어두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다 열어두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딱 제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시나리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 그래서 이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뭐 틀리면 틀리는 거고, 맞추면 맞추는 거고, 그죠? 최대한 복리가 생각하기에 비트코인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 확률로 움직일 가능성을 딱 제시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도 아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이야기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파동 내려온 거고, 반등 나올 거고, 그리고 재차 하방으로 내려갈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ABC로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가장 높은 확률 시나리오, 그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는 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틀릴 확률이 높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복리는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세력들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현물 ETF가 또 유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이 그럼 어디서 유출이 했냐? 블랙록 주도로 유출이 나왔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1049억 원이 또 순유출이 나왔다. 언제? 6월 23일 날 날짜 보이시죠? 12시 57분. 블랙록 주도로 나왔다 이거. 블랙록 주도로 나왔다 이거죠. 뭐야?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지워야겠다. 잘못 눌러가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1049억 원이 또 유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지워야겠다. 뭐야 이게? 네. 그래서 메모장 적어 보겠습니다. 또 얼마 또 유출됐냐? 1049억 원이, 우리나라 돈 1049억 원 유출이 되었다. 블랙록 주도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숫자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세력들의 발자취, 흔적을 쫓을 수 있다 이거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로. 매우 심플하잖아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였으면은 계속적으로 순유입이 억 단위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유출이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트코인 힘이 없다,
코인 시장에 힘이 없다. 비트코인 상승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이렇게 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하락할 근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1049억 원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크립토 퀀트에서 이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죠. 속보 클래리티 윤리조항 두고 협상이 난항이 된다. 이렇게 지금 난항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법안이 8월까지 휴회 전까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내 법제화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걸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즉 뭐예요? 클래리티 법안이 8월 달까지 통과를 못하면 올해는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명확하게 한 몇 프로 확률로 통과될지 안 될지 이거를 볼 수 있다. 어디서 보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래리티 폴리마켓에서 오늘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41%. 그래서 현재 오늘 촬영 기준으로 통과 확률은 41%밖에 안 된다. 50%도 안 돼요. 한마디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끌리면 끌릴수록 클래리티 법안 통과 확률은 낮아진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악재라고 봅니다. 왜? 비트코인 상승 동력이 잃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 올려줄 호재거리가 있어야 오를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투자를 뭘 보고 합니까? 뭘 보고. 어떠한 큰 호재가 있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클래리티 법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끌릴수록 지금 계속적으로 통과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리 인상을 한 3번으로 또 받더라고요. 그 큰 대형사에서 큰 대형 언론 플레이 하는 그런 회사에서 금리 인상을 올해 뭐 3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시장은 악재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섹터에도 좋지 않은 시그널이고, 유동성을 먹고 자라는 비트코인 입장에서도 최악의 수다, 정말 악재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와요. 잡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크립토 퀀트가 스트리지 현금 보유액이 38% 감소했다. 배당금 지급 여력이 7년에서 1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트리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비트코인 매입을 중단하고 현금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강조했다고 지금,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잡음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좋지 않아요. 잡음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좋지가 않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거든요. 루나 사태 때도 이때도 권도영 있죠? CEO 권도영이 루나 코인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공격을, 그러니까 언론적으로 이제 공격을 받고, 결국에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떻게 돼요? 가격 방어가 안 되니까는 파산이 됩니다.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루나 코인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에는 1달러 패깅을 못하고 루나 코인이 수직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거의 한 90% 이상 빠졌죠. 거의 99% 다 빠졌죠, 하루에. 루나 코인.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승냥이님인가?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코인, 예전에 코인 하셨던 그 승냥이, BJ 승냥이 분. 히로에락이 다 담겨있는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알트코인은 위험하구나 라고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권도영 루나코인 사태도 그렇게 터진 겁니다. 당연히 이 권도영 루나코인은 담보가 없죠. 근데 마이크로 MSTR은 담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MSTR이 파산할 거다, 회사가 망할 거다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MSTR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도 없고, 그래서 악재로 작용해서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 점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뭐 MSTR 마이크로스트리지 회사가 망한다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한마디로 브레이크로 작동한다. 악재로 작동한다 이거죠. 호재가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 비트코인 아버지 마이크로스트리지라고 막 칭송하고 그랬잖아요. 비트코인 뒷배에는 든든한 MSTR 마이크로스트리지가 있어. 그래가지고 마이크로스트리지가 항상 뭐예요? 비트코인을 많이 사줬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데 상승하는데 상승 동력으로 작동하는 게 아닌 지금 가격을 끌어내리는, 한마디로 가격 상승을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지금 역할로 하고 있다고요. MSTR에 계속적으로 잡음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비트코인 상승이 좋지 않고 하락에 한마디로 페달을 밟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MSTR 회사가 망한다는 게 아닙니다. 망한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비트코인 뭐 가격 측면에서 악재로 작동할 수 있다. 그걸 보라 이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구나. 그리고 또 기사가 또 뭐 가져왔죠? 클래리티 법안. 그죠? 이것도 가져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비트코인 가격이 7월 달에는 어떻게 될 건가? 라고 했을 때 7월 달도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7월 달에 국채 발행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7월 초에는 국채 발행을 해서 유동성 압박 점수가 55점, 70점. 그래서 지금 이 7월 말에 제일 유동성이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압박 점수가 80점이고 그 다음에 7월 한 초중순 이때 1차 위험으로 지금 떴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이 되어서야 이제 유동성이 풀린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7월 달에 7월에 미국에서 국채 발행을 하면서 한마디로 유동성 흡수가 나올 수 있다. 한마디로 유동성이 압박 당할 수 있다 이거죠. 유동성이 압박이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조심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7월 달에 유동성이 메마를 수 있다.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7월 달 비트코인 유동성은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불리합니다. 7월 15일 전후와 7월 31일 전후는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챗GPT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7월 초에는 단기채 발행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7월 중순 3년, 10년, 30년물 결제로 1차 압박이 되고, 그리고 7월 말부터는 이제 TGA 잔고가 어때요?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결제로 최대 압박이 된다. 그리고 8월 달이 되어서야 TGA 잔고가 서서히 급감하면서 감소하면서 이제 유동성이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국채 유동성만 놓고 보면 7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은 강한 상승장보다는 반등이 나와도 윗꼬리 되돌림을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7월 달에 유동성을 봤을 때, 그러니까 유동성 측면으로만 봤을 때 7월 달은 조심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7월 달에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가격이 질질 흐르는 모양새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채 관련해서 그리고 TGA 잔고 관련해서 유동성이 좀 메마를 수 있다, 압박받을 수 있다. 유동성에 가장 취약한 어때요? 자금은 비트코인이잖아요. 그쵸? 유동성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자금은 당연히 주식도 있고 뭐 여러가지 딴 것도 다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가장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7월 달엔 좀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좀 유동성이 메마를 수 있다, 이걸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거시적 관점에서 일단 클래리티 법안도 지금 계속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고, 그리고 MSTR도 계속적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그리고 7월 달에는 미국에서 국채 발행, 그 다음에 TJ 잔고를 채워야 된다는, 그래서 유동성이 메마를 수 있다. 그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압박받을 수 있다. 이걸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30분 차트로는 말씀드렸죠.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ABC로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크게 일단 여기서 한번 크게 A로 나왔고 내려왔고 B로 반등 나오고 그럼 재차 C로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59K를 깨는 하락은 높은 확률로 필연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높은 확률로 한 70에서 80% 확률로 59K 바닥을 깨는 하락은 출현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관점이 변하는 날이 오면은 제가 바로 유튜브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아직도 이 관점을 계속적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26년도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51분입니다. 감사합니다.